자, 그리고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9일 이진권 재판장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행사를 뭐 어떻게 하냐, 뭐 이거를 상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통일교 쪽이랑 뭔가 연루가 된 거 아니야,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자들한테도 쭉 이제 공지문을 뿌려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내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되면 뭐 국수본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수사를 좀 받아야 되거나 이렇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특검에서 나경원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국수본으로 넘긴 게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JTBC 보도를 보면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전재수, 네. 임종성, 그리고 김규환 요 세 분만 금품 수수 있고 네.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는 아닌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펜스와 뭐 어떤 중간에서 뭐 다리를 놓고 뭐 조정을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혐의 사건 기록까지 사건 번호까지 적시하는 것이 맞느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통일교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라는 이미지만 갖고도 네. 당연히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당심룰 70%로 바꾸고 있는데 네.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사건 번호로 해서 네. 해놨고 일단 국수본에 이첩한 거에 5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품은 아니지만 그 뭐가 좀 다른 약간 범죄 혐의로 볼 만한 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냥 추정을 해요. 네. 그런 추정인 거고 일단 특검에서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펜스 부통령이 만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통일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내 숟가락 좀 써. 광내려고 그거 보거든요. 근데 네. 캐릭터는 엿볼 수 있지만 이제 그것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넘겼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아직 특검의 밝혀지지 않은. 편향적인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뭐 끼워 만약 맞추기식. 정말 없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내가 가운데서 어레인지 할 수 있게 해줘라는 말로 만약 이첩했다. 그러면 그건 좀 전 과했다고 봐요. 정동윤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천정궁에 가서 윤영호 본부장 만나고 10분 동안 거기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어. 네. 그거 가지고 수사를 어떻게 하냐고. 만난 거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법에 위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그렇죠. 있지 않을까. 뭐가 더 있으니까만 이첩이 네.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혐의가. 사실은 뭐,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 등등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는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는 하나의 뭐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네. 이게 그 특검에 파견돼서 검찰로 돌아간 그 검사들이 좀 흘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들이 있고요. 그냥 설로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대단히 핵심 실세에도 이름이 좀 오르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인물들까지도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 단계라서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또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 네. 장선성 소장님 이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요? 왜냐면 뭐 창원의 먹구름 막 해가지고. 안 맞은 적이 좀 있다? 아니 맞출 때가 있으니까. 맞출 때가 있다. 맞출 때가 있다? 맞출 때가 단수형으로 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입틀막을 시켜야 돼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보고 대신 그러니까 만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만난 거 가지고. 그렇죠. 저는 크게 딱 보는 게 세 개입니다. 금품을 받았다. 정치자금이나 또는 뇌물을 받았다. 이건 범죄죠. 이건 당연히 비리고 단죄를 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뭔가 통일 교인들이 좀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게 뭔가 이루어졌다. 본인의 정치적 당내 입지를 위해서 또는 선거 국면에서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뭐 정책적인 거래, 뭐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네. 사실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종교나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 많이 만나요. 왜냐면 우리는 취재를 위해서 만나고 그분들도 그럼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제가 좀 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방에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취재를 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기자들에게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만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남만 가지고는 뭐라고 할 건 없다. 근데 거기서 앞서 말한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돈이 범죄 혐의가 나오냐 오갔다던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처음 통일교에게 뭐 1억 수수 한 학자한테 뭐 절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뭐 니들이 통일교당이냐 막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격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부메랑처럼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 말이 없어졌다. 네.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거는 맞는 것 네.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통일교랑 민주당 정치인 관련된 의혹을 다 얘기를 하겠다. 맞아요. 실명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얘기하고 입틀막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왜 본인이 얘기한다고 했다가 안 했을까요? 일단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를 아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통일교에 지금 권력층을 아낄 생각은 없고 네.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의 이게 터지기 전부터 통일교 내부 분위기에서는 실세로 있다가 약간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통일교 내부에서 그 윤영호 본부장과 그 부인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횡령 여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아마 윤영호 본부장을 견제하려는 그 세력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오히려 윤영호 본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좀 힘을 좀 잃었을 때다. 통일교 지금 이른바 게이트가 나오기 전부터 그런 걸로 보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완전히 꼬리 자르기가 됐잖아요. 아마 내부에서는 저 녀석 설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한 거야. 심지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통일교인들은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에게 사실상 지시한 것처럼 해서 됐다. 네. 한학자 총재가 피해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윤영호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통일교 해산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통일교 해산시키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를 아끼기 위해서 입을 닫았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처음에 입을 연 거는 그럼 왜 갑자기 입을 열었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내가 큰 어떤 뇌물 이런 걸 통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정치권 양쪽에 다 정상적인 대관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본인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다 또 하나는 특검이 민주당과 좀 가깝나? 너희들도 사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깨끗할 게 없어. 이런 거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재판에서 증언까지 하면서 확 커졌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딱 본 게 할 거면 그날 하지. 8일날 공판이었나? 10일날 결심 때 얘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압박 카드예요. 네. 본인이 이제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내 입 좀 막아줘. 네. 뭐가 협박? 있는지 그 말이 정말 입이 나할 있는 게 거야. 없는지 모르지.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명태규 씨가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냥 8일날 얘기했으면 돼요. 네. 그럼 뭐 정리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 근데 10일날 얘기한 거는 약간 그런 게 들어가지 않나 하나 추측되고. 근데 10일날 왜 얘기 안 했냐.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화학 첨가물 없이 건강한 재료로만 만든 공주 알밤 두부칩을 소개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에 공주 알밤이 10%나 첨가되어 알밤 특유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선한 난각 1번 유정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외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건강한 닭이 낳은 최고의 계란이어야 난각 1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노른자가 또렷하고 훨씬 고소합니다. 지금 바로 마켓하니에서 난각 1번 유정란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에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위스키 느낌입니다. 감미료나 인공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숙취도 덜하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031-8071-311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형량에 잘 보니까 이거는 뭐 집유도 나올 수 있다. 네. 4년 구형했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윤영호 본부장은 그 전에도 계속 수사에 협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고도 집유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여기서 본인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자기 벌하고도 자기 죄하고도 연계돼요. 그렇죠. 돈을 준 사람은 본인이거든. 네. 그럼 자기가 계속 죄를 사실은 더 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영호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굳이 얘기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럼 얘기할 생각도 사실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다. 그냥 그렇죠. 협박용이었을 수도 있다. 나 예. 얘기한다 이렇게. 왜 처음에는 이제 얘기했어요? 다 털어놓은 거겠죠. 네. 그냥 다 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줬으니 그것도 다 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사건이 정말 큰 뭐 여러 가지 네. 효과를 나타낸 거는 본인도 예상치 못했을 것 같고요. 카드를 감춰놨을 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줄 것 같고, 그건 시점 문제라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건이 넘어간 의원들 같은 게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곧 얘기를 할 거다.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당이 아니라 종교단체 해산 얘기하고 막 재산 몰수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비판이 나오고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또다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통일교 관련된 메시지, 그러니까 물론 통일교라고 완전히 얘기하진 않고 그냥 종교단체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건 통일교를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해석은 다 통일교를 겨냥한 거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첫 번째는 계산이 끝났다. 확인해 보니까 나나 내 측근들은 통일교랑 뭐 연루된 게 없네. 이거 문제 삼아도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네. 법적으로 문제 없겠네.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 없겠네. 그런 계산이 끝난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국 주도권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 사정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모든 언론의 관심은 이제 국수본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그쪽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 막 혈안이 돼가지고 취재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전국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 정치인들 몸조심하고 대통령에게 눈치 볼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전국 주도권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엄격한 수사를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야지 그러면은 저기 민주당은 좀 봐주고 국민의힘 사람은 좀 더 엄하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대통령다운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 그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해야지. 이거는 윤영호가 뭐 반국가 세력과 짜고 윤석열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 파평윤 씨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정 하필이면 또 수사. 윤씨네. 그러네요. 네. 윤석열, 윤영호 이렇게 윤씨네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엄정 수사 지시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봤고 그게 원론적인 거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이럴 때 그냥 정면 돌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기회로? 네. 저도 그래서 앞서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어떤 정치개혁으로 해서 어떤 사정정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통일교 관련된 거는 이제 수사가 들어가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슈 가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함께 짠하기. 짠. 네. 우리 다 같이 사실은 계속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도 한 잔 같이 하고 싶어 이런 거 댓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와주셨으니까 그러네요. 같이 한 잔 하시죠. 네, 짠. 네, 와. 외국분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건배사, 짠이야, 건배사 짠. 해주시죠. 반장님이 하셔야죠. 공덕포차의 제가 안방마님이 하죠. 알겠습니다. 건배사. 제가 아직 건배사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나이예요.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 공덕포차. 영원하라. 영원하라. 영원하라!